안녕하세요. 요약집, 오늘은 요약집 페이지 몇 페이지 펴시면 되는가? 35쪽 펴시죠. 페이지 35쪽 펴셔. 우리 처음 오신 분들, 그 5월 달에 또는 4월 달에 오신 분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의 출제 내용을 공인중개사에서 민법의 출제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한다고 10번을 더 했어요. 10번. 근데 내가 10번 더 했는데 한 번 더 오면 그냥 저놈은 또 허련히 하고, 응? 그 얘기 또 허련히 하고 머릿속에 안 남는데, 잘 들어보셔. 공인중개사에서 출제 내용은 재산권의 변동 원인과 그 효력, 이거 배운다는 것이야. 그러면 여기 재산권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게, 재산권의 종류에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다 같이 물권, 채권, 두 개 있는 건데, 물권은 물건에 대해서 직접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멸시효라는 게 시간이 흘러가는 효력으로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 그래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채권은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이기 때문에, 특정인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을 채권이라고 하므로, 사람에 대한 권리는 행사하지 않으면,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 차이야, 이게 재산권의 변동 중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 물권법 배울 텐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재산권의 변동 원인에는 여기 의사표시가 들어가면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안 들어가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오늘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 안 해도 되는데, 등기 청구해서 공동 신청해서 말소 등기를 해서 제3자에게 처분해야 된다. 오늘 배울 포인트가 이거라고. 이게 상속의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뭘 배우냐면, 민법에서 갑이 요 토지 하나 소유하고 있다, 맨 요것만 배우고 있어. 토지 하나 소유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이 토지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갈 텐데 A에게 대리권을 주어서 넘어가는 과정을 배웠다는 것이야.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토지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사용수익 처분을 할 수 있다 해서 사용수익하기 위해서는 보존행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수익하는 짓을 다시 관리행위. 여러분들이 집을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 그 주택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 지금도. 아, 임마, 알아야 뭐하냐. 그래서 사용수익하는 짓을 무엇이라고 불러요? 관리행위. 그리고 팔아먹는 짓을 처분행위. 지금 우리 요거 갖고 공부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갑이 A에게 대리권 주었을 때, 갑이 대리인에게 대리권 줄 때에 수권행위 해석상 대리권의 범위가 보존행위 해야 할지, 관리행위 해야 할지, 처분행위 해야 할지 불분명한 경우 대리인이 할 수 있는 짓은 뭐만? 보관만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 보관만. 뭐만 해? 보관만. 오늘은 지금 뭘 배우냐면, 갑이 토지 소유하고 있는데 이 을이 자식이 하나 있어요. 직계 비속이라고 그래. 근데 이 토지 소유권이, 갑이 토지 소유하고 있는 소유권이 아들에게 넘어가는 방법으로, 수단으로는 의사표시를 통해서 넘어가는 방법도 있고, 말도 못하고 넘어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갑이 토지 소유하는 토지 소유권이 아들에게 넘어가는 과정, 말이라고 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 말도 못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 응? 말? 얼른 대답해. 둘 중에 하나. 그러면 여기 말하고 넘어가는 게 의사표시 아니야.
의사표시를 통해서 넘어가려거든 등기해야 하고, 말도 못 오고 했으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상속에 의해서 등기 없어도 넘어가는데, 등기 없어도 넘어가. 그럼 이제 아버지가 여기서 사망하면 자식은 자기 이름으로 상속에 의해서 이전 등기해야 이전 등기 없어도 권리 취득했는데, 요 우리 보통 자식이 중개사, 요 자식이 중개사도 아니야. 공부도 대학은 서울대 나왔는데 제때 취직을 못 하면 이게 아무 소용없다고. 이게 서울대 나왔어도 이게 거의 자살해. 사회에서 기대하는 요구 있지? 그런 거 있는데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는 여자도 벌써 도망갔지. 이런 놈들은 나는 자연인이다 돼도 못해. 이거 없으니까 정신이 피폐해서. 그래서 아버지가 물려받은 땅을 팔아먹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거 팔아먹으려거든 지금 현재 자기 이름으로 이전 등기 해온 상태, 안 해온 상태? 안 해온 상태야 이게. 그럼 이것을 지금 아버지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어 현재. 그러면 이 땅이 1번 소유자 가백에서 2번 지금 을에게 등기 안 해도 소유권이 있는데, 자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접수 날짜는 2020년 6월 1일, 등기 원인은 상속 이렇게 써야지. 상속. 그리고 소유자 을 쓰고 주민등록 주소 쓴다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는 3번 병에게 소유권 이전 2020년 7월 1일, 그 다음 매매 소유자 병. 이렇게, 자 이렇게 등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등기해주지 못한다. 이것이 187조라고 이렇게. 오늘 2개 배울 거라고. 자 의사표시가 들어가면 등기하라, 등기 안 해도 된다. 여기는 등기하라. 그러면 등기는 등기관이 이렇게, 등기는 이 등기부의 등기관이, 등기 공무원이 등기관이 이렇게 기재하는 것을 등기라고 그래. 등기관이. 우리가 가서 기재해? 등기관이 기재해야 돼? 그러면 등기관이 자기 마음대로 기재 안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재해 주시오. 이렇게 신청해야 된다고. 이렇게 공동 신청을 해야 돼. 그러면 이 을이 단독으로 가야 되겠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같이 가야 되겠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단독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등기소 가자라고 하는 등기 청구권이 안 생겨 이렇게. 근데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등기 청구권이 생긴다고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제 투데이스 메모리얼, 오늘 암기 사항이, 여러분들 암기해야 될, 또 이해하고 가야 될 사항이, 부동산 물권 변동과 관련하여 등기를 요하느냐 요하지 않느냐, 요거 한 문제가 나와요. 이게 등기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두 번째는 등기하려거든 이제 기억해야 돼. 등기소에 같이 가야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등기소에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 즉 등기 청구권을 물권 있는 자가 청구하면 물권적 청구권, 물권 없는 자가 청구하면, 다시 한다. 이 청구권 나오면 말이야. 이게 청구권 나오면, 청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게 몇 개라고 그랬어 지금? 2개. 다 같이 물권자가 청구, 물권 없는 자가 청구. 이렇게 2가지를 기억해야 돼 이게. 이번에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신 분들 요 밖에 나와서 뭘 이렇게 누구에게 물어보는 걸 보면, 야 이게 뭐냐 물어봐서는 그런 것도 공부하는 방법이지만, 시험 나오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는 등기 청구권을 물어보는 것인지, 그 모의고사에서 내용을 뭘 물어보는 것인지를 파악을 못하면 참 힘들어. 오래 걸려 시간이. 그래서 적어도 등기 청구권이 나오면 물권자가 청구하는지, 그럼 물권 있는 자가 청구, 물권 없는 자가 청구. 물권 없는 자가 청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물권 없는 자는 채권자예요. 채권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물권 있는 자냐 없는 자냐를 파악하면 돼. 여기 봐. 갑의 땅을 갖고 있는데 사망했어. 사망. 그러면 을은, 상속인 을은 아버지가 사망하는 순간 자기 명의로 등기해야 물권자, 등기 안 해도 물권자?
그러니까 이미 을은 물권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땅이 잘 봐. 이 땅이 소유권 이전 2020 6월 1일 소유자 병 이 상속인이 자기 건데 잘 들어야 돼. 토지가 누구 거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 자기 것인데 병이 다른 사람이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해 놓은 거예요. 서류를 위조해서. 여기까지 접수가 돼? 그럼 이 등기는 유효 무효? 그럼 무효는 그어야 된다고. 그어야 돼. 그러면 이 을이 등기소에 가서 야 등기관아 너 대학 친구 아니냐? 그럼 등기관에게 요놈 병 요놈이 각종 서류를 위조해서 지 이름으로 등기해놨는데 그거 무효다 그거 말소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친구가 등기관에게 얘기했더니 등기관이 그럼 걱정 마 내가 말소해 줄 테니까 이렇게 하냐 같이 오라고 그러냐 같이 오라고 그래. 여기까지 돼? 그러면 을이 병에게 등기소 가자 그게 등기 청구권이야. 을이 병에게 동의해? 자 그러면 을이 병에게 등기소 가자는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요 채권적 청구권이요? 예? 그거 아신 분만 박수 쳐봐. 그것도 저것도 접수 안 되면 빨리 환불해서 가. 왜? 모의고사 보지도 말아라 그러는데 모의고사 보고 20점 맞았다고 울고 앉았으면 어떡하냐고. 그런 사람 앞으로 보지 말어 그거. 모의고사를 봄으로써 10점 20점 맞아서 울라면 보지 말아야지. 그거 뭐로 보냐고. 야 내가 한 2달 했으니까 나는 80점 맞겠지. 그런 상상력은 괜찮은데 점수가 안 나왔다고 해서 학원에 와서 환불하네 말을 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팀장한테 앞으로 절대 공부 안 된 사람들 모의고사 보지 말라고 해서 왜? 얘도 한 세상 속고 가고 저래도 한 세상 속고 가니까 떨어지고 나서 하면 뭐 그때는 환불하지 않으라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 모의고사 보지 말라고 그래. 나는 울고 그런 꼴 보기 싫어서. 그럼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할 때 있지 그 접목시키라는 거야. 이게 접목시켜서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요약점을 가지고 있지 이게 어디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그래 너 강의했던 내용이 어디 나왔는지나 찾아보라 그러면 그것도 못 찾아. 여기서 그것도 못 찾는다고 그러면 그것도 못 찾는 사람들이 무슨 공부가 되겠냐고. 그래서 그것도 못 찾는 방법은 9월달 가면 늦잖아 이런 게. 그래서 지금 보면 찾아보는 방법도 알겠지. 그래서 모의고사 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라고. 거기 있어. 근데 내가 한 2달 했으니까 나는 50점 맞겠지. 그것이 아니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만져서 50점 맞으면 있죠. 9월달 가서 50점 맞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학원에서 50점 맞으면 그냥 넉넉하게 70점 맞아. 합격을 해. 학원에서는 모의고사는 왜 그러냐면 모의고사 점수 쉽게 나오면 안 오잖아. 여러분들. 점수 쉽게 70점 맞으면 학원 안 나와. 그리고는 돈 벌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하게 해서 9월달 가서 찍어도 90점 맞겠다. 그 꼴 보기 싫어서 선생들이 조금 강하게 돼 모의고사는. 그래서 모의고사가 좀 강하게 된다고 이렇게 알듯 말듯. 근데 기출문제 들어가면 시험 공부가 된 사람들은 그냥 찍으면 답이야. 이게 정확하게 변별력을 엄격하게 해놓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장 가서 봤을 때하고 모의고사하고는 전혀 달라. 그리고 모의고사는 내가 이번에도 봤는데 내 자랑이 아니고 그냥 탁 보면 아는 사람은 답이 나와야 돼. 근데 이렇게 이상하게 막 해놨더라고 이렇게. 그러면 그 모의고사가 이 변별력을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특징이 웬만한 공부하면 70점 맞게 해야 되는데 70점 맞은 사람들이 40점 맞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부해가 나왔나. 그래서 어쩔 때는 모의고사를 안 봐야 된다 생각하고 에이씨 메가랜드 봤더니 이렇게 자꾸 꼬고 그러면 다음엔 에듀이를 한번 봐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 나도 그래. 나도 학원의 운영상 다른 데 갖다 놓고 봐야 되지 않겠냐. 자꾸 이렇게 매 순간마다 사람은 선택해야 되니까 이러면 선택이 지겨워 죽겠어. 이러면 선택을 해야 되는가 말해야 되는가. 여러분들도 매 순간마다 선택하잖아. 이렇게 하루에 마음이 하루에 20번씩 더 바뀐다고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다. 이 등기 청구 오늘 여기다 써놓는 것은 등기 청구권 나오면 청구권이 물권자가 청구하냐 물권 없는 자가 청구하냐 이걸 알려거든. 지금부터 배울 186조와 187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자 이렇게 돼 있고 먼저 가보면
이제 부동산 물권 변동의 원인에는 부동산 물권 변동 여기 등기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와 관련해서 여기에 조문 2개를 외워줘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조문이 어디 있느냐면 요약집은 38페이지 보시면 돼. 요약집 38페이지 보시면 186조 나오죠? 그래서 적어도 186조는 이거 외워줘야 된다고요. 자, 여러분들 조문 한번 읽어본다. 부동산 물권 변동 효력, 부동산에 관한 시작,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그럼 여러분 이 조문을 보면 말이야 이렇게 돼. 지금 갑이 이거 토지 소유하고 있는 갑이 토지 소유자가 어떻게 하면 이것이 을에게 넘어가는가 방법이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통해서 넘어가려거든 등기하라 그러지 않았어.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주로 법률행위 중에서 우리가 배우는 법률행위는 주로 배우는 법률행위는 매매를 배우지. 그래서 갑을 간에 매매를 해. 이렇게 갑을 간에 매매를 하면 이제 순서를 한번 보셔. 소유권 넘어가는 과정이 매수인이 여기다가 대금을 주면 매도인이 목적물을 넘겨주고 등기 서류도 이렇게 매수인에게 줘. 그러면 등기 서류 넘겨주었다고 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 등기관이 등기부에 이렇게 기재해야 소유권 넘어가지. 그때 이 등기는 등기관이 하기 때문에 혼자 가야 된다고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고요. 절차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고 공동으로 신청으로 가자. 그 자격이 등청이라니까. 등청. 공동으로 신청으로 가자. 그럼 이 상태에서 보라. 이렇게 등기해야 을이 물권자가 된다고. 을이 물권자. 이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여기는 등기하기 전에는 을은 매매계약하고 효력으로 물권자요 물권 없는 자야. 매매계약 효력 채권만 있잖아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을이 갑에게 등기소 가자고 청구하는 자격은 물권 없는 자가 청구하지. 그래서 무슨 청구권이라고 그래? 채권적 청구권. 그러면 이때 이 을이 갑에게 갖는 등기 청구권은 채권자가 갖는 권리므로 몇 년간 행사해야 한다고. 10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이게 소멸시효에.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그러므로 자 의사표시 다음에 나오는 등청은 의사표시 다음에는 법률행위 다음에 나오는 등기 청구권은 100% 채권적 청구권이야. 그럼 어디 저당권 설정 계약 계약을 하고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고 저당권자 될 사람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등기소 가자고 그래.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다 같이 시작. 그 을이 갑에게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이요 채권적이요? 물권적이라고 하고 싶으면 하지 말아야 돼. 이때 저당권 등기해야 물권자 되니까 등기하기 전에는 전부 채권적 청구권. 이제 설득돼. 그러므로 이렇게 그냥 시험이 법률행위로 인한 등기 청구권은 그냥 무슨 청구권이야? 채권적 청구권. 그럼 이제 법률행위 여기다 어디? 판매권자가 갖는 등기 청구권은 판매도 법률행위 아니야. 아셨어? 그러니까 이게 법률행위가 이제 알면 되지. 법률행위. 다시 한번 증여자. 수증자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 국가가 토지를 불화받았어. 국가 땅을 샀다고. 불화받은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등기해 주시는 권리는 그게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설득돼.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다시 앞으로 가면 36페이지 가서 보충교재 36페이지에 3번에 물권 변동의 원인과 시기 및 등기 여부 나오지? 그거 하나 외워놓으면 한 문제 맞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이제 여기 봐라.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원칙이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등기해야 되는 거고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라도 우리 판례가 여러분들 취소, 해제는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했다. 취소 해제는 법률 행위이지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 행위라도 법률에 규정이 있는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는 187조에 의해서 등기 안 해도 된다는 것이 판례라고 이렇게. 따라서 자,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원칙이 등기 해야 돼. 그것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본다. 등기 요예 다 같이 예약, 환매, 불화, 위기, 유증, 제한물권 설정 행위, 양도 이런 것들은 다 법률행위 아니야. 그럼 이제 물어본다 여기. 자, 갑이 토지 건물 갖고 있다가 여기 봐, 건물 갖고 있다가 건물만 을에게 팔았으면 건물만 을에게 팔면서 아무런 약정이 없다면 을은 이 건물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을 해. 관습법상. 그러면 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병. 그러면 자, 갑이 토지 건물 갖고 있다가 건물만 을에게 팔았다.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 아무런 약정이 없었다면 토지 사용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을에게 인정되는 게 관습법상 인정되는 다 이제 관법지. 그러면 법정지상권은 등기 안 해도 되잖아. 여기에 187조에 의해서. 근데 법정지상권자가 건물을 병에게 팔았을 때에는 건물만 팔았겠어? 종된 권리도 넘겨준다고 약속했겠어? 그럼 여기서 문제. 자, 어디? 법정지상권 양수인의 법정지상권 양수인의 지상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렇게 물어봐. 법정지상권 양수인의 법정지상권 양수인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야. 이 사람. 지금 이 을은 법정지상권 등기해야 안 해도 법률에 규정해서 안 해도 되지만 이것이 지금 양도라는 말이 나왔지? 그럼 법률행위 들어갔잖아 지금. 따라서 법정지상권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자는 지상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있겠지? 됐나? 다시 양도. 그럼 그건 법률행위 아니냐 이게. 그럼 법률행위로 인한 등기 청구권은 물청이요 채청이요? 지금 이걸 구별해야 돼. 법정지상권자로부터 법정지상권자의 건물 양수인 이렇게 나온다고. 법정지상권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자의 무엇을 양수한 자? 건물을 양수한 자의 무슨 등기 청구권? 지상권 이전 등기 청구권. 지금 새로운 사람들은 뭔지 몰라. 지금 돈 조금 낸 사람들은 속 좀 뒤집어 놓으면. 근데 여기서 눈치는 뭐냐면 다 양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양도에다 봐야 돼. 3번 제한물권 양도를 봐야 된다고. 그리고 이 해석 능력이 있어야 돼. 다시 한번 지상권 양도. 그럼 지상권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 이렇게 물어봐. 다시 한번 지상권 양수인의 양도인의 등청 물청이요 채청이요? 그런 걸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3번 지상권 양도 이런 거 봤어도 한번 읽어본다. 여기에 법률행위 밑에 제한물권 양도 보이잖아. 36페이지야. 36페이지. 아이고 참 깝깝해 죽겠어. 몇 페이지? 36페이지. 이 민법이 뭐가 문제냐면 처음 온 사람들은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처음 받지 말라고 해도 꼭 받네. 우리 팀장이. 새로운 사람들은 내년에 오시오 하라고 하면 내년에 올 일인데 고집도 세. 기어이 끼어들어서 합격해야 되겠대. 그러면 쌤이야 받지 말아야 해야 돼. 그래도 받아라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나만 죽은 거예요. 이렇게 나만 죽어. 이렇게 가르쳐 주려거든. 그래서 자 36페이지를 봐. 36페이지 지금 이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알려거든. 등기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모르면 모른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걸 먼저 알아야 이걸 단계가 돼. 그래서 맨 위에 자 여기에 등기요 분료 나오죠? 여기 봐. 여러분 딱 있는데 등기를 요하는 경우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는 등기해야 되고 여기 봐라. 이때 법률행위로 인하여 등기해야 되고 그때 생기는 등청 나오잖아 여기.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는 등기해야 되고 그러려고도 등기 청구권 나온다고. 그러면 물청이요, 채청이요? 여기까지 접수가 돼? 그럼 이걸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한물권 양도가. 이걸 제한물권 양도에서 법정 지상권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자의 지상권 이전 등기 청구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따라서 양수인의 어디? 저당권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지상권 이전 등기 청구권. 저당권 양수인의 양도 그러면 양 팔아먹은 사람과 양수인 있잖아. 이렇게 다시 양도.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등기해 주시는 권리는 물청이요, 채청이요? 알아들었어? 예?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한물권 양도 그러면 등기해야 되고, 지금 등기부에 어떻게 돼 있냐면, 내가 지금 욕심내는 것 같아. 나도 사실은 양도 하고 내우라고 가버려야 되는데 설득시키려고 했더니 화병 생기잖아 내가 지금.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등기 청구권 나오면 법률행위로 인한 등기 청구권은 채청이다 이렇게 나오면 1월달 온 사람도 알지만 시험장 갔을 때는 이걸 물어보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야. 즉 뭔 얘기냐면 사학랑 을구에 지상권자 갑 있어. 이렇게 지상권자 갑 등기되어 있어. 근데 이 지상권자로부터 1-1번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변동 부기 등기 하잖아. 이렇게 1-1번지 그러면 이제 지상권자가 이렇게 을에게 팔았어. 지상권을. 그러면 지상권 양수인이 이렇게 부기 등기 해와야지. 그러면 등기관 친구니까 바로 해줘. 갑과 공동 신청해야 돼. 그럼 우리 갑에게 등기소 가자 할 거 아니야. 물권 있는 자요, 없는 자요? 이렇게 부기 등기 하기 전에는 물권 없는 자니까 채권적 청구권이고 소멸시에 걸려 안 걸려? 몇 년? 그래 그런 얘기를 해줘야 돼. 채청이다 그러면 소멸시에 걸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물청이다 그러면 걸려 안 걸려? 안 걸린다 이렇게. 물권적 청구권은. 됐지?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일단 외워요.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는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는 등기해야 돼 원칙이. 다만 법률행위라도 외워본다. 취소, 해제, 해지, 합의 해제. 외워본다. 취소, 해제, 해제 동생들. 해자만 나오면 전부 등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해자만 나오면 다 같이 외워줘 버려야 돼. 그래서 취소, 해제, 합의 해제. 그러면 자 여기 어디? 이거 보자. 이 갑의 토지 소유권이 지금 을에게 넘어가는 과정을 보면 토지 소유자가 갑인데 지금 이 을과 매매를 통해서 넘어가려거든. 소유권 등기 목적은 이전, 접수 날짜는 2020년 6월 1일, 그리고 등기 원인은 매매해서 이렇게 소유자, 등기하면 이제 소유자 된 거예요. 이렇게. 맞지? 근데 갑이 이 매매를 제한 능력자가 하거나 사고 사기 강박을 이유로 매매해서 제착사강, 이거보다 제착사강. 그러면 이 매매를 제착사강에 의해서 매매를 했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이렇게 취소 다음에. 그래서 2020년 6월 1일이 아닌 2020년 자 이렇게 6월 1일 날 등기해서 넘어갔는데 7월 1일 날 갑이 을에 기회되고 취소를 했어요. 이게 7월 1일 날. 언제? 그럼 7월 1일 날 취소는 하려고 봤더니 취소하려고 봤더니 벌써 소유자가 휙 넘어가서 주식 넘어가듯이 벌써 넘어가 있는 거예요. 취소하려고 봤더니 오이씨. 그럼 을에게 해야 돼? 병에게 해야 돼? 병에게 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은 망치로 스스로 머리를 책상에다 박어. 이 갑은 자기 매매를 취소해? 남의 매매를 취소해? 근데 병에게 취소해야 된다고 하면 그 소가 넘어갈 일이냐? 을에게 해야지. 시험이 그렇게 나오는 거야. 미안해. 누구에게 하라? 갑은 남의 매매를 취소해? 자기 매매를 취소해? 자기 매매를 취소하면 을에게 해야지. 병에게 하면 병은 진장 병신이지. 이제 알았네. 알았어. 이제 우리 여자 선생님 영종도에서 오셨죠? 역시 병에게 오면 병신이요 정말. 을에게 해서 자 갑이 을에게 해서 취소하면 이렇게 취소하면 취소한 날로부터요 처음부터 무효요.
여기서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돼버려. 그러니까 이 등기는 6월 1일부터 무효 등기가 돼버리고 7월 1일 날 이렇게 등기해온 병은 소유자와 거래한 자, 소유권 없는 자와 거래한 자. 그러니까 이것도 무효 등기가 돼버려 이렇게. 그냥 권리 취득 못해 지금. 됐나? 그래서 자 여기서 갑이 이렇게 취소하면 등기해야 갑의 것이요. 지금 제한 능력으로 취소했어. 어떤 사유로? 착사강을 이유로 취소하면 이 사람이 선이면 보호되잖아 이렇게. 근데 지금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병의 등기도 무효 등기가 돼버려. 무효 등기가. 설득됐냐고? 다시 한번 제한 능력 취소. 당사자에서 하자가 있으면 절대적 무효였잖아 우리 배울 때. 다시 한번 당사자에서 하자. 목적 자체에서 하자. 의사표시에서 하자. 의사표시를 하는 과정에서 하다가 있으면 상대적 무효가 되고 의사표시 이외에 다른 사유에서 무효가 되면 절대적 무효. 또 모르려고 하네 눈빛이. 여러분들 보충교재 몇 페이지 펴시냐면 자 맨 앞으로 넘어간다. 낮에 여기 학원에 또 오후에 남아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8페이지를 봐. 요약지 8페이지 보면 빨리 펴. 거기 보면 맨 좌측 위에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나오나요? 맨 좌측 위에 당사자 동그라미 쳐보셔. 또 두 번째는 뭐? 세 번째는? 그럼 거기가 무효가 생기면 의사표시에서 무효가 생기면 무슨 무효로? 상대적. 당사자나 목적에서 무효가 되면 절대적. 그래서 착사강을 이유로 한 무효는 상대적이잖아 지금. 그러면 당사자에서 제한 능력을 이유로 무효가 되면 절대적. 그러니까 이게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탁 잊어먹어버려. 그럼 잊어먹으면 집에 가서 있지? 중개사를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안 오고 그래. 그래서 나도 인간성은 좋아 안 좋아 제가? 인간성 좋은 놈들이 사기꾼 기질이 좀 있어. 살살 달래서 돈을 금품을 탈취하려고 하는 놈들이 인간성 좋다고. 이거 사기성 있는 놈들이. 사기를 친다는 사람들은 내 몸을 너에게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는 거 아니고 너의 금품을 탈취하려고 하는 짓이 다 사기성이 있어. 그래서 역사적으로 사기성 없는 놈들은 성공을 못해. 첫째, 역사적으로 사기성이 있어야 성공하는 사람이, 제일 사기성이 있어야 성공하는 사람이 따른다. 목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개사. 강사. 강사는 급수가 세 번째예요. 그래. 강사는 급수가 몇 번째? 세 번째. 근데 강사는 자격증이라도 만들어주잖아. 중개사는 물건이라도 주고, 목사는 천당 보내니까 좋은 거지. 암체를 안 보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다시 해. 지금 다시 제한 능력 취소. 그러면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착사강을 이로 취소하면. 그래서 지금 제한 능력을 이렇게 취소했어. 을에게 해야 돼, 병에게 해야 돼. 병에게 하면 뭐라고? 옳지. 이제 내가 안 해도 다 했네. 이렇게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자, 이제 여기 봐. 그럼 여기 갑이 제한 능력으로 취소하면 등기해야 갑의 것이야, 안 해도 갑의 것이야? 여기까지. 그러면 이 갑이 여기서 A에게 매매해서 A에게 등기를 해주려거든. 여러분들 등기 승환이 오빠가 가르치는 이 본등기의 효력에는 어떤 효력이 있냐면, 자, 이거 본다. 점유적 효력, 순위 확정력, 후등기 저지력, 추정력, 대항력, 변동적 효력. 한번 외워본다. 점순이가 후추 먹고 대변 봤다. 이게 여러분 등기법에서 나오는 본등기의 효력이고, 이따 우리가 민법에서는 추정력만 물어봐. 근데 이걸 여기 잘 봐. 여기서 이 후등기 저지력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 한번 봐. 지금 갑이 을에게 취소하면 지금 A에게 등기해줘야 돼. A에게. 누구에게? A에게. 갑이 을에게 취소해서 이 병의 등기도 무효 등기니까 A에게 등기해 주려거든.
이 등기가 무효여 유효야 지금 취소하면. 이게 등기가 무효 등기지만 일단 등기가 무효이더라도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등기를 하려거든 이 등기를 없애줘야 돼. 그래서 일단 등기가 되어 있으면 또 다른 동일한 권리의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동일한 내용의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못하게 해버린다. 이것을 후등기 저지라고 그래. 다시 한번 후등기 저지력. 자, 이 지금 소유자 병에 등기가 되어 있으면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등기를 없애줘야 된다니까. 따라서 여기서 갑은 여기 봐. 갑은 A에게 등기해 주려거든 4번 A에게 등기해 주려거든 갑에게서 바로 못 넘어가 지금 등기의 절차상. 요 등기가 있기 때문에 병이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병이 넘겨줄 자격이 없잖아 지금. 동의해? 그래서 갑은 을과 병을 상대로 야, 네 등기는 무효니까 병아, 네 등기는 무효니까 말소하라라고 병을 상대로 4번 등기 말소 병에게 청구해서 이렇게 그어야 돼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가 갑이 병에게 야, 네 등기는 무효니까 말소하러 가자 등기 청구 생겨 안 생겨? 생겨? 그러면 갑이 병을 상대로 한 등기 말소 청구권은 물권 있는 자 없는 자? 그래서 취소권자가 해제권자가 갖는 등기 청구권은 100% 무슨 청구권이야? 물권적 청구권이랑 이 두 개만 기억하면 돼. 자, 첫째, 법률행위로 인한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법률행위라도 다 같이 취소, 해제, 해지, 합의 해제, 해제 조건 성취 이런 경우에는 전부 물권적 청구권이야 이게. 이해하셨어? 그러니까 이걸 머릿속에 딱 잡아놓고 여러분들이 주로 물어보는 게 다 같이 취소 해제 의안. 여기 오고 환매권자가 갖는 등기 청구권하고 비교해 놓으면 돼. 환매권자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 취소권자의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같이 공부해 놓으면 된다는 것이야 이렇게. 자, 그래서 다시 한다.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한다. 그러면 여기서 법률행위 다음에 나오는 등기 청구권은 무슨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근데 법률행위라도 다 같이 취소. 법률행위라도 취소나 해제권자가 갖는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것이 지금 여기가 있어.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에 다 같이 상공, 판경. 근데 여기는 상속, 판결, 공용징수, 경매 이런 경우는 단독 신청이야. 이런 경우는 단독 신청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등기 청구권 없는 거라고 이런 게. 그러니까 여기는 단독 신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등기 청구권 문제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여기서는. 근데 기타 법률의 규정에 여기서 다 같이 취소, 해제, 취소 해제에 의한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생겨버리지. 그래서 여기서 등기 청구권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다.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경락이지 경락자금 납부해버리면 소유권 취득하는 거고, 그때는 판결문 갖고 와서 단독 신청하면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등기 청구권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이렇게. 근데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가 다 같이 취소, 해제. 이게 문제가 돼서 취소나 해제의 경우에는 등기해야 돌아가. 당연히 복귀해. 당연히 복귀하고, 취소권자가 무효등기 명인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물권 있는 자니까 물권적 청구권. 그래서 기억이 안 되시는 분은 두 개만 외워. 다 취소권자의, 해제권자의, 해지권자의, 합의 해제 후, 해제 조건 성취 후, 그때는 전부 물권적 청구권이야. 그러니까 그것만 외워놓으면 돼. 취소 해제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등기 청구권 두 개 나오면 해결하시겠지? 그리고 자 여기서 다시 요약지 가보면 여기 등기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여기가 또 수정을 안 했는데 여기는 법률 규정이야. 여기는 자 여기 봐.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원칙이 등기를 아니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안 해도 되지. 원칙이 여기요. 법률 행위는 등기 해야 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건 등기 안 해도 되는 게 원칙이야 이게. 근데 예외적으로 따라서 취득시효 판결이라도 다 같이 확인 판결, 이행 판결. 그러므로 아까 말하는 등기를 안 해도 되는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인데 그게 형성 판결 중에 대표적인 게 공유물 분할 판결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등기 없이도 다시 이행 판결. 확인 판결이나 이행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다 같이 조서 이런 게 나오면 그것도 등기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조서 나오면 앞에 다 같이 인락조서, 조정조서, 화해조서. 근데 이 조서가 형성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면 역시 등기 안 해도 돼 이렇게. 그러니까 조서나 이 조서가 어디서 나오는지 보면 돼. 확인 판결에서 나오는 것이냐 형성 판결에서 나오는 것이냐 이렇게 찾아보셔야 돼. 그래서 등기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나오니까 그러면 자 취득시효의 경우에는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원칙이? 해야지 이렇게. 취득시효는 245조에 의해서. 근데 취득시효라도 분묘기지권 나오죠? 여러분은 산에 그 임장활동 걸어 산에 백 다니잖아. 그러면 산에 가보면 분묘 있어 없어? 인사하고 가 그냥 가? 손 흔들고 잘 계시라고. 그냥 분묘라는 게 보여 안 보여? 모자 쓰고 있잖아 산에 가면. 그러니까 모자 쓰고 있으니까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는 등기 안 해도. 기타 취득시효는 등기 해야. 그러면 자 여기 지역권의 점유 취득시효 이렇게 나온다고 봐. 지역권의 점유 취득시효는 등기 해야.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는 등기 안 해도. 지역권의 양도는 등기, 원래 양도는 등기 해야 되는데 지역권의 양도는 요역지 팔리면 함께 넘어가거든. 따라서 양도라도 지역권 양도는 등기 없어도 이렇게 두 개 잘 비교해 줘야 돼. 양도라도. 자 양도는 등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저 강화 가면 양도 보여 안 보여? 건평 옆에 양도면 있거든. 양도 강화. 그러니까 양도면 지나다니면 등기 하라. 근데 지역권의 양도는 등기 안 해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지역권의 양도는 등기 안 해도 이렇게. 그래서 일단 자 여러분들 요약집 가서 정리하고 가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등기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모르면 진도를 못 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36페이지 3번에 물권 변동의 원인 및 시기 그리고 등기 여부 나오죠. 요건 네모는 꼭 알아야 되고 그거 알다 보면 등기 청구권까지 세트로 풀려. 이렇게 세트로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한 묶음으로. 그러면 이제 밑에 한번 본다. 문제 1번.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시작.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뭐 했어? 인락조서. 밑줄 그으셔봐. 인락조서. 근데 인락조서가 어느 과정에서 나왔어? 아니 소유권 이전하는 과정이 생겼잖아. 소유권 이전해 주시오 소를 제기했지? 아니 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밑줄 그으셔야 돼. 그 인락조서 이거 알려거든. 소유권 이전 등기 했잖아. 이전해 주시오 소 제기했잖아. 그럼 판사가 소유권 이전해 주시오 했으니까 판사는 이전해 줘라 하겠지? 그 이전해 줘라는 판결은 이행 판결이잖아. 이행해 줘라 이렇게. 그럼 이행해 줘라 해서 과정에서 조서가 쓰였어. 조서가 작성되었으니까 이건 무슨 판결과 같아? 이행 판결. 그러면 등기 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지. 문제 2번.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공유부동산의 특정의 일부씩을 각자의 공유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현물 분할에 대한 내용 조정이 성립이 되었대. 현물 분할하기로 내용의 조정이 성립이 되었대.
그럼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이 내려진 거요, 협의에 의한 조정이 이루어진 거요? 그러면 거기는 공유물 분할 판결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판사가 판결 내리지 않고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그러지 않았어? 무엇이 이루어졌어? 그러면 그 조정은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졌지? 그냥 등기 해야 돼. 법률 행위가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자, 3번. 부동산 소유자가 증여했으나, 지금 갑이 이렇게 돼서 갑이 을에게 증여했대. 증여. 부동산 소유자가 증여했으나 등기하기 전에 증여해놓고는 이렇게 등기하고 등기 전에 여기서 가버렸대. 사망. 그러면 상속인이 있겠지? 그럼 상속인 것이요, 수증자 것이요? 상속인 것이지. 아셨지? 왜? 이 사람은 등기해야 되고 등기하기 전에 갑이 사망했으니까는 상속의 경우에는 등기 없어도 되니까는 수증자에게 넘어간 것이야, 상속인 것이야? 그런 걸 이해하라는 거야. 문제 3번 같은 경우. 증여했는데 등기하기 전에 죽었다. 그러면 상속의 경우에는 등기 안 해도 되지? 상속인 것이 되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 물권 변동 시기와 관련하여. 자, 내가 좀 앞서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물권의 종류는 여러분들, 우리 물권의 종류가 나오는데, 우리 민법에서 인정하는 물권의 종류는 다 같이 점유권, 소유권, 지상지역 전세권, 유치질 저당권. 근데 질권은 그 대상이 동산이다 보니까 시험 범위에서 제외돼서 빼버렸고, 우리 민법에서는 여러분들, 자, 35쪽을 한번 보셔. 35쪽에서 물권 총칙이 들어. 물권 총칙의 맨 처음에 나오는 게 185조인데 이게 물권 법정주의라는 조문이 나와. 그럼 밑에 한번 본다. 양가로 1번 시작. 물권 법정주의. 다시 시작. 다시 나봐. 여러분들 사회에서 그냥 공부 않고 오신 분들이, 중개사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은 어떤 것들이 머릿속에 조금씩 담아 들어가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순서가 조금 담아 들어가요. 순서가.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물권법의 첫 조문이 다 같이 물권 법정주의. 이 말은 뭐냐면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 말이야.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다 같이 쓰지 말어. 그냥 제목만 읽어보라고. 다 같이 시작. 그럼 이 말이 머릿속에 입에서 돌았을 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 이게 가능성이 있는데,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법에는 다 같이 성문법, 관습법. 그래서 성문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물권의 종류가 8개 있고, 민법에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물권의 종류가 다 같이 분양지. 그럼 이것 이외에는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야. 이번에 모의고사에서 나왔는데, 저 앞에서 내가 저 뒤에서 바둑을 두면서도 누가 물어보는 거 보면 갑갑해. 이게 왜 관습법이 아니냐? 사도통행권이나 공원이용권이 왜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냐?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누가 물어본지도 몰라. 나는 내가 나가서 확 주먹으로, 분양지가 아니면 새끼야 관습법상 물권 아니여. 뭐가 아니면? 근데 이것이 왜 공원 이용권이나 사도통행권이나 조망권이나 경작권이나 담보권이 관습법상 물권이냐고, 그걸 누구한테 물어보냐니까. 그런 것들을 그럼 거기 있잖아 임마. 거기 35페이지를 봐. 35페이지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시작. 온천권 시작. 여기 읽어야지. 왜 눈이 여기. 다시 시작. 그래, 이런 것들을 성렬이가 옆에서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네가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공부가 안 됐구나. 그럼 기본적으로 물권 법정주의에서 관습법과 성문법이 있는데,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물권이 위에 있잖아. 위에 다 같이 분묘기지권, 양도담보권, 관습법상 지상권. 거기다 동그라미 쳐 분양지를.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기타로 뭐 온천권이다 공원 이용권이다 막 나올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은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라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가볍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온천권이 광천권이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다고 하고 넘어가면 공부가 안 된 거니까 분양지만 관습법상 물권이고 나머지 나오면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밑에는 판례가 온천권에 대해서 관습법상 물권이 인정되느냐 판례가 나왔던 거가 아니라고 다. 그런 것들 아니라고 다. 온천권, 공원이용권, 사도통행권 이런 것들은 대법원까지 와서 이런 것들은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다. 판결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시험에 나왔을 때 관습법상 물권인지 아닌지 나오면 분양지만 이거 아니다 해버리면 되잖아. 이렇게 공부할 때. 아셨어? 시험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 근데 그런 것들이 내니까 또 거기서 함정에 걸려서 망설이는 사람들 자 넘어가야 돼. 다 이제 등기요 분류 요거 잘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동그라미 2번 봤더니 미등기 부동산 취득자 보이죠? 네. 거기는 한 문제가 나오니까 그 내용을 완전히 알고 있어야 돼. 미등기 부동산 취득자는 이 말이야. 갑이 이거 봐. 갑이 건물 지었는데 등기 않고는 을에게 팔았어. 이렇게 이 사람을 미등기 건물 양순이라고 한다니까. 이 사람은 미등기 취득자는 등기 않고 취득했다고. 이 사람 관습법상 물권 있어 없어? 근데 관습법상 물권이냐 아니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미등기 취득자는 한 문제 나오잖아 꼭. 왜? 미등기 취득자는 물권적 청구권에서도 걸려들고 등기 청구권에서도 걸려들고 등등의 여러 군데서 걸려들기 때문에 한 문제 꼭 나오는 거야. 중간생략 등기에서도 걸려들고. 그래서 미등기 취득자는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거기다 밑줄 그어. 밑줄 그시고 거기 딱 읽으면서 페이지 지금 써 있어 안 써 있어 여러분 책에? 미등기 취득자의 지위에서 페이지 42페이지로 가서 공부하시오 하라고 써 있지? 근데 공부 안 해 이게. 그리고는 내가 이렇게 성렬이한테 너 물어보면 너 보충교재 어디 있어 찾아보라 그러면 못 찾아. 그 못 찾으면 공부를 안 된 거 아니야 이게. 시험 문제에서 모의고사를 딱 여러분들 여기 봐. 모의고사를 반드시 보셔야 돼. 모의고사를 보시고 그 모의고사에서 틀린 부분을 요약집에서 찾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역으로. 그래서 못 찾아가면 공부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요약집에 가서 전체를 아울러서 다 해결해 놔 버려야 돼. 그것이 미등기 취득자의 지위가 나오는데 한 장 넘겨보시면 44쪽을 보셔. 44쪽 봤더니 미등기 부동산 취득자의 지위와 중간생략 등기 나오죠? 어쨌든 양가로 6번에 먼저 봐. 양가로 6번에 동그라미 1번. 미등기 취득자는 동그라미 1번 관습법상 물권자가 근데 이제 여러분들 문제가 뭐냐면 여기를 읽어보고는 관습법상 물권자가 아니대. 그래? 누가? 갑갑해. 지금 여기 읽어보고는 누가 그랬더니 몰라. 제목 위에 있잖아. 아유, 짱. 속이 터져 죽겠어 속이. 여기 읽는데 제목은 무시해버리고 여기 읽고는 관습법상 물권자 아니요? 뭘 읽었는지를 몰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대화를 할 때는 앞에 있는 부분 미괄식 무슨 수미상관식 막 있잖아. 이게 연설을 할 때 두괄식도 있고 그런 거 들어봤냐? 초등학교 때? 결론이 앞에 있다 뭐 뒤에 있다 막 이런 거. 근데 항상 세트로 봐야 되는 거. 요약집은 세트로. 그래서 미등기 취득자는 양가로 6번 봤더니 관습법상 물권자가 아니다 이렇게 써놨잖아. 이런 게 같이 보는 거요. 자 다시 앞으로 가 이제.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고 했던 내용을 내가 설명한 것이고 35쪽을 보셔. 35쪽에 그 일물일권주의가 한 문제 하나 지문이 나와 시험에서. 그럼 일물일권주의는 뭐냐면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만 존재해야 돼. 그래서 다른 거 물어볼 것도 없고 애워본다. 일부의 성립 여부 요거 하나만 알면 돼. 그래서 일부에 성립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 소유권과 저당권은 일부에 성립할 수 없다. 그럼 나머지는 다 성립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애워본다. 일부에는 소저 없다. 이렇게 애워놓으셔야 된다고. 일부에는 소저 없다. 그 다음에 물권 법정주의에서 만약에 지문이 하나 나온다면 여러분들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또 무슨 짓 하고 처분, 보존행위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판례가 이 갑의 토지를
철도공사가 쓴다고 철도청에서 갑의 토지를. 그 철도청에서 계약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위에 있는 이 토지 위에 여기 철도청 위에다 지상에다 레일을 설치하잖아. 레일. 그걸 쭉 지나가 5송 가보면 다 알아 이게. 5송 가보면 여러분들 지하도로 무슨 뭐 또 논 위에다가 이렇게 광고탑 해놓고 논 위에다가 자 뭐라고 광고탑 이렇게 고속도로 가다 보면 막 보이지? 그 광고탑 해놓고 민법의 설민석 100건 막 해놓잖아. 이런 거. 돈이 없으니까 나는 못하지 그런 게. 그럼 이 사람들이 이 땅을 빌려 쓰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계약하냐면 이 빌려 쓰는 A와 토지 소유자 B 사이에 너는 처분권만 갖고 사용 수익권은 평생 내가 갖나 이렇게 계약을 해. 사용 수익권은 평생 누가 가져? 광고탑 주인이 갖는다 계약을 해. 그러면 소유권이라고 하는 내용에 사용 수익 처분권 세 가지를 내용으로 해야 되는데 처분권만 있고 사용 수익권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유권이냐 이거야. 그래서 자 양가로 문제 1번을 봐. 아 위에 어디로 가냐면 위에 양가로 1번에 가서 동그라미 3번을 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3번. 시작.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을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해 줘야 돼. 그리고는 틀릴까 봐서 밑에 문제를 하나 내놨잖아. 맨 밑으로 내려온다. 문제. 소유자가 시작. 소유자가 소유권의 사용 수익 권능을 대체적으로 유효하게 포기할 수 있으므로 현행 민법은 처분 권능만을 내용으로 하는 소유권을 허용한다. 맞아 틀려. 그럼 내가 그 문제를 던져준 이유는 아 변리사에서 기출문제가 나왔지? 그럼 우리 시험에 나온다면 그런 지문이 나온다는 거 이런 거 예상 문제라고 그래. 물권 법정주의에서 나온다면 그 정도. 자 여기서는 이제 자 정리해. 다 1부에는 소저 없다. 이런 것만 하나 외우고 가시고 한 장 넘겨. 자 36페이지에 물권 제일 중요한 것은 물권 변동의 원인 및 시기와 등기 여부. 3번은 별 5개고 꼭 외워줘야 돼. 이런 거 조문과 함께 해서. 3번은 외워놓으셨어? 네. 그럼 이제 한 장 넘기시고 그 다음에 38페이지에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의 요건 나오나요? 네. 이건 같은 거야. 같은 거 계속 중복되고 있어.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등기하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등기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를 속이지 말어. 공부할 때 스스로 이게 이왕 선생이 뭐라고 그랬어? 공부할 때는 항상 자기에게 성실하라고 하지 않았어. 그럼 여러분들이 책을 공부하고 있어도 같이 따라가는 척 하지만 정신이 집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노력을 얻도록 성실해야 한다고. 그래서 쭉 봐서 앞부분과 접목을 시켜야 돼요. 자 이제 쉬었다가 뭘 공부할 거냐면 오른쪽에 물권 변동을 위한 등기의 요건 한 문제 나오는 거 배울 거예요. 쉬었다 합시다.